알아두면 100% 도움이 될 법률 정보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스튜디오 1005 사회정의구현 기획 코너 우리 동네 변호사.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결혼 13년 차 네.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밝히실 네. 것까지요. 네. 감사합니다. 예. 왜냐하면 오늘 사례가 또 이런 내용이군요. 그렇습니다. 자, 바로 만나봅니다. 7년 동안 사실혼 관계로 지낸 남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결혼식을 하진 않았지만 가족들도 다 알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부부처럼 지냈어요. 그동안 둘이 함께 벌어 집도 장만하고 생활비도 반반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헤어지자고 통보하기에 알아보니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너무 배신감이 큰데요. 사실혼 관계에서도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해주셨습니다. 7년이면 꽤 긴 시간인데 그렇죠. 같이 이제 지내시다가 헤어지고 다른 여자가 있다 그러면 좀 배신감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충격도 크신 것 같은데 자 변호사님 이런 경우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사실혼 관계에서도 위자료 청구할 수가 있고요. 사연처럼 혼인 신고만 안 했지 네. 부부처럼 지낸 관계를 이제 우리가 사실혼이다라고 합니다. 네. 자, 우리나라에서 사실혼 관계를 부부로 인정하고 있고요. 뭐 제한적인 부분, 그러니까 법적으로 엄격하게 좀 따져야 될 부분만 빼고는 네. 실생활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도 법률혼 부부와 거의 동등한 책임과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정리할 때 이제 법률혼 부부처럼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라는 네. 부분을 이제 기억하셔야 되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혼이라는 거는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 사실을 입증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항상 입증이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같이 살았어요. 사실혼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거 어떻게 입증을 합니까? 네, 사실혼을 인정받기 위해서 이제 법원에 별도로 청구하는 절차를 이제 사실상 혼인관계 네. 존재 확인 청구 좀 어렵죠. 아. 예, 나눠서 보면은 맞는 말인데 네, 문제는 네, 굉장히 네. 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혼 관계 확인 청구, 존재 확인 청구인데 이 절차 밟아야 되는데요. 법원은 이제 두 사람의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실혼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뭐 이거를 반드시 고려하지 않고 바로 손해배상으로 이제 위자료로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네. 자, 결국 사실혼 관계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건 두 사람 사이에 실제 혼인 의사가 있었느냐, 그리고 혼인으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파생적 관계가 실생활에 존재했느냐, 네. 이 두 가지가 이제 큰 기준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실질적인 혼인 생활 관계를 뭘 갖고 부부 관계를 판단하죠? 그러면은 가족 관계를 어떻게 구성했는가, 그리고 가정 내부의 생활은 어땠고, 그다음에 동거했는지, 또 부양 관계는 어땠는지, 상호 재정적 협조 관계는 어땠는지, 네. 이런 것들을 실질적인 혼인 생활의 판단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혼인 신고를 안 했잖아요. 네네. 근데 어떤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사실혼 관계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는데요. 네네. 아까처럼 이제 혼인 의사에 대한 문제가 서로 다른 입장에 있으니까 실질적인 혼인 생활이 있었는지에 대한 문제를 일단 먼저 따지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공동 명의로 된 집이 있다. 또는 공동으로 생활비를 나누어 부담했다. 네. 또는 그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을 부부로 알고 있었다. 또는 한 사람의 생활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출을 뭐 일방이 이제 부담하고 있었다. 이런 네네. 여러 가지 정황들도 이제 큰 도움이 되고요. 네. 자, 사연 경우에는 이제 가족과 친구들이 다 알고 네. 있었다. 부부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자, 이런 증언과 함께 두 분이 같이 여행 다니고 같이 생활하고 매일매일 메시지, SNS 주고받았던 것들, 연말정산했던 자료들, 뭐 부부양 가족으로 등록된 이력 같은 것들을 제출하면 네. 사실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 여러 가지 다 활용할 수 있군요. 그렇습니다. 혹시 함께 동거한 기간도 중요한지 궁금해요. 지금 7년이라고 하셨거든요. 네네. 자, 이제 뭐 오랜 기간 동거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사실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네.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동거 기간이 길면 아무래도 이제 부양 협조나 가족 관계가 안정이 되니까 그렇죠. 사실상의 이제 유리한 점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이제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있었느냐라고 네. 시간을 갖고서는 이제 비례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짧은 기간이라 하더라도 네네. 정말 부부처럼 생활을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사실혼이 입증되면
그러면 이제 물어보셨던 부분 네.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이제 그 이후부터는 법률혼과 거의 대동소이하게 다루는 거거든요. 아. 자, 위자료는 혼인이라는 어떤 신뢰 상태가 끝날 때 그에 대해서 신뢰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네.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음.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 상대방의 외도로 관계가 깨졌지 않습니까? 네.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 뭐 음. 예를 들어서 상대방과 새 연인과 같은 관계, 뭐 이성의 존재 이런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준비해서 이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요. 네. 자, 이런 증거들이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직접적인 증거로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재산은 어떻게 됩니까? 집도 같이 벌어서 샀고 생활비도 반반씩 부담했다고 하는데 이 경우는 그럼 정확히 반으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뭐 딱 반으로 나눠야 되는지는 조금 이제 계산의 필요성이 있긴 한데요. 네네. 함께 살면서 두 사람이 공동 협력해서 누구가 뭐 압도적으로 더 많이 기여했다 이런 재산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 공동 재산 뭐 예금이든 부동산, 자동차, 뭐 연금, 퇴직금까지도 분할의 대상으로 넓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반반이다. 오히려 뭐 배우자 중 일방이 60을 더 가져가거나 70을 가져가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자, 그런 것처럼 각자가 그 재산 형성과 재산이 깨지지 않도록 유지하는데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이걸 기준으로 보게 되고요. 네. 자, 단순 금전적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에서의 활동 당연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재산을 또 증식시키는 관리 능력 네네. 이거 평가에 포함되고요. 자, 공동으로 구입한 요 집을 이제 예를 들어 보면 구매할 때 누가 얼마나 처음에 비용을 부담했는지 네. 또 유지 관리하고 할 때 뭐 인테리어 하고 뭐 하고 공사하고 할 때 누가 그 많이 역할. 관여하고 역할을 했는지 네네. 이런 것들 주장 고려해서 이제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 조정하게 됩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이제 채권이라는 거는 청구하려면 시효라는 게 있거든요. 네. 소멸시효인데 위자료 청구 관련된 시효는 통상적으로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으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해야 된다. 요거 놓치시지 않도록 기억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효가 3년입니다. 자, 변호사님 오늘 한 줄 마무리 멘트는요? 기억은 기록을 당할 수 없고 슬픔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온다. 이제 오랜 시간 함께했던 관계에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면 참 큰 배신감 느끼고 그럼요. 힘드실 거예요. 네네. 자, 그럴 때일수록 법적 대응을 통해서 스스로의 권리, 또 기록된 자료들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동네 변호사 오늘은 사실혼 위자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본 시간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